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가 쏟아졌죠.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해서 오후 4시부터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일괄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아직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교육부가 작년 수능에서 세계지리 문항 출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전원을 구제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구제할지 방법론을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3부에서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는 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이 보입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영진입니다. 지난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오류가 있었다 보건 판결도 있었는데 결국 교육부가 이거 잘못했다. 네. 라고 이제 인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결국 8번 문제 틀린 18,000여 학생 모두 재산정된 성적으로 합격을 이제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합격이 되면 만약 재산정된 성적으로 합격이 되는 거면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구제를 한다는 거고요. 일단 재산정된 성적 다음 달 중순 정도면 통보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대단한 혼란이 앞으로도 또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네티즌들 1년간 학생들의 피해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피해 보상 따로 할 거냐, 이제 이런 의견들 또 당시에 문제 어떤 오류 제기가 됐을 때 깔끔하게 인정을 했다면 이런 혼란과 피해 막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무능을 좀 비판하는 분들 많았고요. 네. 또 한 분은 파스타를 먹는 심정으로 문제를 좀 내봐라 이랬는데 이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얼마 전에 파스타집에서 8억 원어치 그거 사 먹었다는 이런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스타를 그렇게 사 먹는 심정으로 문제를 내라는 이런 의견까지 있었는데요. 네. 내일의 헤드라인도 하나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 찾는데 1년이나 걸렸냐 라면서 오류 하나 찾는데 1년이나 걸린 이 교육부의 어떤 그 무능 잘못됨을 비판하는 댓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정답을 이렇게 모르는 겁니까? 수험생들 어떻게 정답을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교육부도 모르는 문제를. 네. 탈북자 단체가 한 단체가 오늘 경기도 포천에서 비공개리에 네.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보입니까? 네, 일단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부터 2시 30분까지 네. 포천시 창수면 도로에서 대형 풍선 10개를 포함해서 풍선 24개에 대북 전단 102만 장을 매달아서 북으로 날려 보냈다는 건데 아직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티즌들 반응부터 좀 보면 좀 갈립니다. 이제 대북 전단 보내는 사람들 진심으로는 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들. 네.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왜 꼭 갈등을 만드는 방법만 이렇게 찾아가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또 그 정성으로 남북 대화의 어떤 미랄이 좀 되시는 것 어떠느냐. 그게 바로 북한 주민이 원하는 걸 거다. 이런 좀 반대 의견이 많은 반면에 또 그 반대쪽에서는요. 네. 평소 북한 인권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 비판할 자격도 없다.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저분들은 저분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포스코 있죠. 포스코. 네. 국내 1위의 철강업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저 외주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일일이 감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포스코가요. 네.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그 예. 앱이 바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앱을 설치를 하면 노동자의 어떤 문자 메시지, 인터넷 열람 기록, 통화 기록, 개인 위치를 원격으로 다 확인을 중앙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봐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는 건데 예. 이 노조 쪽에서는 이게 보안 강화를 핑계로 개인정보 전체를 감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고요. 네. 포스코 측은 그건 아니고 어떤 회사의 어떤 그 비밀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일단 포스코 비판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할 거면 그냥 포스코 직원으로 뽑아서 해라. 그런 불만은 없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요. 실제로 기술 유출은 이런 하청 직원이나 말단 직원 아니라 최소 과장급 이상은 돼야 하는 것 같더라. 기술 유출 핑계로 엄한 노동자 탄압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들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요즘 대기업 생산 라인 어딜 가나 이 스마트폰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회의할 때도 입구에 놓고 들어가는 회사도 많은데 이것만 갖고 비판할 건 아니다. 또 중국에 기술 유출된 뒤에 후에도 이건 늦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소수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결국 유족들이 시신을 부검해달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청을 했네요. 네, 원래는 오늘 화장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동료 연예인들, 특히 뭐 이승철 씨, 윤종신 씨, 또 신대철 씨 등 하여튼 동료 연예인들이 이 정확한 사인 밝히려면 이거 유족분들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을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유족들한테 요청을 했고요. 네. 유족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화장 대신 일단 부검을 해서 정확한 이게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티즌들 일단 동료 가수들과 유족들이 꼭 힘을 내서 한치의 억울함도 없도록 꼭 밝혀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유족에게 부디 좀 힘을 내시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아이들 두고 가는 저 발걸음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이번 그 사망과 관련해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팀 쿡, 애플의 최고 경영자죠. 네. 나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했는데 이 공개적으로 스스로 이야기한 적은 없죠. 네. 보통 이제 이걸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팀 쿡 CEO는 이게 신이 내게 준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소수자에 대해서 더 깊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티즌들 일단 뭐 반응들을 보면요 대체로 칭찬하는 댓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커밍아웃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텐데 저렇게 어떤 소수자를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는 자세 굉장히 좀 보기 좋은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와 함께 했습니다.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은 시사 퀴즈도 풀고 선물도 드리는 날이죠. 잠시 후 2부에서 금요 시사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날이 바로 금요일이죠. 공연 선물 드리는 퀴즈 코너도 있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잠시 후 시작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코웨이
K&B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고에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교통량 자동차 전용 도로에 많습니다. 우선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 원효대교부터 잠실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이전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마포대교, 다시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성수에서 영동대교 사이도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반대 일산 방면 영동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도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시사 퀴즈. 오늘의 주제는 등탑입니다. 최근 이곳에 있던 등탑이 철거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남북은 한강과 인진강이 만나는 이 봉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요. 휴전협정 체결 이듬해인 1954년에는 소나무를 이용해서 성탄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30m 높이의 등탑을 설치했는데요. 이 등탑이 43년 만에 철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봉우리로 이곳 등탑에서 불을 켜면 개성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43년 만에 등탑이 철거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엄마봉, 2번 아빠봉, 3번 애기봉, 4번 한라봉.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연극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네, YTN 라디오의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개편 이후에 새롭게 퀴즈 코너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자기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일의 뉴스 그리고 한밤의 음악여행 3, 4부 또 저녁 종합 뉴스를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면 승부와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 봉우리 이름을 맞히는 거로 그렇습니다. 하셨네요. 장원석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저도 사실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봤는데요. 예. 예. 여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곳에 가려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이 봉우리 정상에 오르면 송악산까지 북녘 땅이 한눈에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여기서 자 퀴즈 다시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봉우리입니다. 이곳의 등탑에 불을 켜면 개성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43년 만에 등탑이 철거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엄마봉, 2번 아빠봉, 3번 애기봉, 4번 한라봉. 네. 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1월 9일 오후 3시에 하는 공연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 등탑 철거됐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 왜 철거됐답니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요. 네. 등탑의 지반이 약하고 철골이 노후돼서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쓰러질 위험이 있어서? 네. 이게 사실 대북 심리전의 상징이기도 해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도 이 철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후속을 쳤다면서요? 그러게요. 등탑 철거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받은 뒤에 등탑을 왜 없앴냐, 누가 결정한 것이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국방부 장관이랑 통일부 장관도 심지어 언론 보도를 알고서 이 소식을 알았다고 하네요. 나도 몰랐습니다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전방대에 전광판을까지 설치하는 그런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네요. 네. 철거했던 등탑의 재설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50m 높이의 전망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곳에 조명을 비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있는데 한편 이 일대 주민들은요. 점등 행사 때마다 위협을 느낀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주민분들은 또 이제 위협을 느껴서 그럴 수 있죠. 또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시군요. 자, 오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봉우리입니다. 이곳 등탑에 불을 켜면요. 북한 개성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43년 만에 등탑이 철거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엄마봉, 2번 아빠봉, 3번 애기봉. 엄마, 아빠, 애기 다 나왔네. 그러게요. 4번은 한라봉입니다. 한라봉. 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우리는 챔피언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네,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이 선물 공연 선물 이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연 선물은 연극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인데요. 먼저 20살 이상 성인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분들을 아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인 제임스 밀러가 쓴 작품인데요. 토니상과 퓰리처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번 연극이 특이한 점은요. 또 여성 배우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5명의 남자 배우들이 무대를 꽉 채운다고 합니다. 진짜 남자들의 이야기가 깊이 있고 역동감 있게 펼쳐지는 이번 작품 놓치지 마세요. 네. 힌트 하나 주실 수 있나요? 힌트. 네. 베이비.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쏭달쏭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어제부터 여야가 한 달간의 예산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참 뒤늦게 시작한 거죠. 정부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내놓았는데요. 적자 재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정면 인터뷰는 국회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분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각 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학재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네, 이번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를 하셨는데 여당에서 이 기본 입장을 세우신 게 혹시 있나요? 아주 원칙적인 기본 입장이라고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뜰 곳보다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이제 맞춰줘야 되고요. 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갖고 이제 적자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그렇지 못하다 보면 경제가 안 좋은데 예산까지 축소를 하면 또 경기는 더 악화되고 세금은 덜 거치고 그런 악순환에서 선순환 구조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예산이니만큼 정말 경제 살리기에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 또 이제 경제 회복이 더뎌서 받는 서민층은 잘 보듬을 수 있는 예산인지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돼 갖고
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 국민의 안전은 잘 담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적자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다는 입장이시군요. 예. 네, 자 그런데 몇 가지 쟁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저 담배세,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야당에서는 반대합니다. 아시죠? 예.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시는 예정이십니까? 그 담배세 부분은 네. 그걸 이제 자꾸 증세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담배값을 인상하면 네. 이제 이 담배세로 인해서 증세 효과도 있긴 하지만 증세가 되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예. 보다 근본적인 거는 지금 국민의 건강입니다. 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담배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담배값 인상을 통해 갖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필요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세수 증가분을 가지고 네. 국민의 건강과 또 우리 그 복지 예산을 쓴다고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 어떤 서민들의 담배값 인상을 통해 갖고 세수 확충을 한다 이렇게만 몰아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아울러서 이제 주민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제 1,000원에서 10,000원 정도씩 주민이당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인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은 일단 그동안의 경제 여건의 변화라든지 우리 경제 규모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때 그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이 부분은 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또 지방 경제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도 뭐 담배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뭐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서민 증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예 법인세 인상까지 함께 검토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법인세 인상하는 문제 이번 국회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당에서는? 예, 뭐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기업이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법인세 인상은 결국은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그 법인세가 다른 나라의 법인세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은데 이것을 통해 갖고 이게 이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네.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그 복지 예산 중에서 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아주 굳고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이제 누리과정 예산은 이제 2012년도 이 누리과정이 도입될 때부터 이미 많은 이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교육청과의 협의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은 이제 이 지방교육 보조금에서 이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시도교육청이 어려운 여건인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은 시도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지금 다 어려운 상태인데 이 누리과정 예산을 안 세우겠다고 하면서 정부와 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 이거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이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해서 네. 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 이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 보조금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지방 교육의 어떤 그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많았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모실 때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그 쪽지 예산, 뭐 카톡 예산 이런 거 이번에 안 통합니까? 예,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예, 이제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상임이라든지 네.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이게 좀 다뤄질 수 있는데 맨 막판에 가갖고 네. 쪽지가 왔다 갔다 하고 카톡 예산 뭐 문자 메시지 예산 이런 것들은 네. 이번에는 꼭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예결위 간사이시죠. 이춘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야당의 어떤 기본 입장 같은 게 있으신지요? 예. 이미 우리 새정치연합은 이번 내년 예산을 네. 무책임 예산, 반서민 예산, 무대책 예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재정건정 등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합니다. 네. 지금 연 7년째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예. 5년 내내 국가재정이 적자를 이룩했는데 앞으로도 적자 예정 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에 보면 691조까지 재정 적자가 나는데요. 이걸 국민으로 환산하면 1,382만 원씩 비틀지는 겁니다. 이런데도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대책 예산이라고 보고요. 네. 또 내년 예산은 부재 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서민 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처리하지도 않고 법인세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 표고인 담배세 올리겠다 이런 식의 예산은 반서민 예산이라고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대책이 전혀 없는 무대책 예산이에요. 최근 문제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도 지방정부 부담해라. 지방교육청 부담하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담배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이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거다.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긴 되지만 목적이 다른데 이게 무슨 서민 증세라고만 비판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예.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 증진 목적으로 그 담배세를 사용해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대부분이 개별 소비세로 해서 국가 수입으로 잡고 한 1조 정도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담배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세, 자동차세 이거 다 사실은 세수 확보하려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해라? 정말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같이 증세방을 논의하자라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 방법을 여야가 같이 합의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저희 그 부분은 조세소위에서 담당할 부분인데요. 저희는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 25%에서 22% 낮췄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다시 원상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주장할 때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으면 이 낙수 효과에 의해서 이 돈이 서민으로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부분을 다 대기업 유보금으로 싸놓고 쓰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서민 증세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도로 올려라. 그런 법인세 같이 대기업들도 부담을 해서 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게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담배세라든지 주민세하고 법인세를 연결해 하셔서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타협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 예결위 소관이 아니라 기재위 소관인데요.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리과정 예산도 앞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여당에서는 반대하는데요? 아니 저희는 지금 이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지금 반영 안 된 거 유치원 예산은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이 어린이집 보육료가 한 2조 1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약속을 했고요. 원칙적으로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시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방 국가가 담당해야지 이것을 지방 교육한테 넘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타협할 가능성이 있나요?
뭐 지금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겠고요. 나중에 뭐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저희도 또 어떤 안을 만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12월 2일까지가 예산안 처리 이제 만기죠. 네, 그때까지 뭐 통과시키기로 일단 뭐 원내 대표들은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저도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뭐 이것이 국회 예산 심의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되거나 부실하게 되거나 졸속 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일의 기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 우리 야당의 요구 사항을 대폭적으로 수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때까지 기일을 끌어가지고 뭐 12월 2일이 아무것도 손 못 대는 불문론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고요. 또 단서 조항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에는 연장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거기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대신에 정부와 여당도 충실한 예산 심사에 최대한 협조해라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타협과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만일에 타협이 잘 안 된 상태가 되면 11월 30일이 지나면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만일 뭐 안 된다고 하면 11월 30일 합의된 내용이라도 수정안으로 가야죠. 하여튼 이번에는 12월 2일 전에는 통과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예산 심사 때마다 늘 이거 쪽지 예산, 뭐 카통 예산 이런 얘기 나오죠? 이렇게 슬금슬금 집어넣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쪽지 예산 없애겠다 얘기하고 저는 우리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간사도 우리 예정처가 실시하는 토론에 나왔는데요. 거기도 여당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고쳐지나요, 그게? 뭐, 저희 양당 간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안 받으면 그런 거니까요. 양당 간사가 안 된다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또 간다는 방법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꼭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집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트럭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네, 오늘의 시사 퀴즈, 금요 시사 퀴즈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봉우리죠. 이곳 등탑에 불을 켜면 개성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43년 만에 등탑이 철거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1번 엄마봉, 2번 아빠봉, 3번 애기봉, 4번 한라봉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연극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